미국장을 견인하고 있는 건 사실 인공지능 테마라고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장세는 금리가 아니라 물가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인플레이션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우리가 기대를 가장 걸어볼 만한 거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사람들은 다 달라고 하는데 지금 물량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대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가 좀 큰 차이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름들은 좀 제레미 그랜섬도 있고 뭐 몇몇 폴 투더 존스나 어쨌든 여러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 이따가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의 이제 여파에 대해서 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혁신으로 생산성 혁명이 있고 또 그 수혜를 상당돼 있는 주식들, 특히 빅테크들이 많이 그 수혜를 입을 거니까 더 좋을 거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거 혁명 시작되는데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이제 좀 긍정파에 계시는 경향이 있고, 대가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분들은 인공지능 이거 좀 또 거품 같은데, 또 하나의 거품인데 이거 이렇게 이제 또 눈초리를, 결국 닷컴 버블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아직 인공지능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다고 주목은 받았지만 인터넷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인터넷 초창기랑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인공지능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은 뭐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장을 견인하고 있는 건 사실 인공지능 테마라고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꺾이는지를 약간은 유심히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엔비디아의 주가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시대의 주도주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판단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조금 뭐 한 달 정도는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엔비디아들도 그렇고 뭐 대표적인 빅테크들도 한 달 동안은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에는 챗GPT가 지표가 좀 꺾였어요. 챗GPT 사용자 지표가 계속 상승하다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좀 꺾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기민하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챗GPT 사용자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인공지능의 혁명이 좀 더 되는 것 같다가 약간 사그라드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약간 주식시장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살짝 지금 이제 눈치를 왜 꺾이지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방학이라서 챗GPT 사람들이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어려운 뭐라 그럴까요? 시대의 어떤 변곡점인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정말 어떤 파급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뭐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막 엄청 그 인공지능 회사들의 엄청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회사에 뭐 투자하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오히려 리서치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지금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이루어지면 저는 정말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니까 유튜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한 3년 뒤에는 스크립트만 쓰면, 대본만 쓰면 저희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나온 데모를 봤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촬영한 거를 학습을 시키면 이제 마치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실사 아니면 캐릭터? 아니요, 실사, 동영상. 아, 그래요? 네, 그대로 누가 데모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저희 출연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희 나올 필요 없어. 그럼 PD들은 어떻게 다 그만두는 거야? 그거는 제가 지금 그거는 작가 PD 이제 필요 없어요? 좀 요새 챗GPT로 작가 역할도 다 챗GPT 가던데. 그러니까 요즘에 참, 그렇죠. 그래서 그 글과 그림과 영상을 창작하는 거는 완전 바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일을 다 바꾸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림, 영상 만드는 건 완전 업계가 바뀔 거예요. 이거 너무 자명해요. 조금 있으면 아마 인공지능으로만 만든 단편 영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도
없고 배우가 그냥 새롭게 만들어낸 배우, 존재하지 않는 배우, 그 다음에 다 실사 영화인데 실제 가서 촬영한 적은 없어. 그런 영화 아마 곧 나올 거예요. 지금 광고는 짧게 나오고 있거든요. 30초짜리 그렇죠. 뭐 이런 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그런 영화 개봉한다고 얘기 나올 거예요. 야, 그러니 이거 점점 이거 배우긴 해야 되는데 챗GPT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배워야 그 다음에 여기 사회에서 바뀐 사회에서 버티든 어쩌든. 그쵸, 이게 그쵸. 옛날에 우리 그 컴퓨터 이거 컴퓨터 배우냐 배우면 똑같은 거죠. 워드 막 깔아가지고 저희 막 20년 한글 타자 치는 그쵸 막 연습하고. 이렇게 타자 하나씩 치고 이거 윈도우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인터넷은 어떻게 하지 막 그 배웠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좀 약간 데자뷰가 저도 좀 있어요. 하여튼 갈수록 이 고민이 되는 특히 이 새로운 거를 학습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돼가는데 파월도 요즘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많이 고민하시겠지. 9월 FOMC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지금 슬슬 지금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파월이 이제 물론 지난번에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원래 지금의 컨센서스 뭐 아시겠지만 사실 연내는 금리 동결할 거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거든요. 연내 금리 동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어떤 가격은 한 내년 3월 정도쯤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파월을 생각도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파월이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뉘앙스를 별로 주질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한두 번 정도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상할 때 이제 한두 번 정도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의 최근의 연준 인사 발언들이나 파월의 발언들을 봤을 때는 저도 이제부터는 금리 동결로 거의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뭐 파월이 제일 좋아하는 지표는 좀 나쁘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막 엄청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라서 저는 사실 올해 FOMC는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게 별 이벤트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이제 뭐 파월 그냥 가만히 말만 할 것 같아 나와서. 그치. 이미 뭐 꺾인 거는 대세니까 금리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다 뻔한 예상할 수 있는 수순만 남아 있으니까라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닉 티밀하우스라고 이제 항상 저는 컨텐츠 만들 때 그분 거를 되게 많이 참고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뭔가 연준과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의 얘기도 비슷하고 결국에는 저는 연내 금리 인상은 좀 어렵고 연내 금리 인상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내년에 금리 인하 시작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 금리 인하를 왜 하느냐, 사실 경기 침체 때문에 한다라고 이제 처음엔 예상돼. 그랬을 때는 증시 안 좋을 것이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반증을 하는 거니까. 물론 나중에야 좋아지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들 하에서 다음 달에 만약 금리 동결 또 나오면서 이게 딱 스탠스가 갖춰졌을 때 그 다음에 내년도가 됐든 언제가 됐든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됐을 때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네, 사실은 금리보다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번 장세는 금리가 아니라 물가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금리라는 거는 물론 침체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침체 때문에 이제 인하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2022년 1년에 금리가 상승했던 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다른 경기 가열 때문에 올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가열의 모습도 있었죠. 모습도 있긴 했지만 물가 때문에 더 올린 게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하기 이전에 물가를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들 하시잖아요. 1970년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근데 1970년대에 보면은 어떤 시기였냐면 미국의 그 증시는 미국의 물가와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그 S&P 500은 미국 증시는 날아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S&P 500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올 상반기는 어쨌든 이 물가가 떨어지는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떨어지는 사이클이 사실상 거의 끝나가고 이제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사이클로 바뀌는 거 아닌가? 사실 이번 달도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측치보단 낮게 나왔지만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전년 대비로 상승하는 사이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8월 인플레이션도 지금 클리블랜드 연준 같은 데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실시간으로 예측을 하는 거긴 한데, 클리블랜드 연준 지금 물론 아직 8월이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클리블랜드 연준이 예측하는 8월 인플레이션이 4%예요. 그 CPI가 전년 대비 4%, 제 3.2인데 4%가 그럼 상당히 높은 건데. 그쵸,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고. 사실 그리고 그래서 이 높은 거에 대한 일단 걱정도 있는 데다가 지난 상반기는 좀 기저효과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치고 올라간 게 2022년 상반기예요.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도 별로 느낌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지. 그때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놀랬던 거고. 네네네. 기저효과가 어쨌든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결국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7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그 7, 8, 9, 10, 11월은 인플레이션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정보들을 좀 모아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1970년대의 장을 생각해 보면 물가 빠져? 그럼 주식 올라가. 근데 반대로 물가가 상승해? 그럼 주식 떨어져. 요 식대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걱정은 있는데, 그럼에도 뭐 약간의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걱정 중에 한 절반 정도의 걱정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치고 올라오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70년대에 막 CPI가 YOY로 막 10% 막 15%까지는 안 가겠죠, 사이클이.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으니까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우리 김단태 대표는 주식 비중을 현금과 주식 비중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이거는 약간은 좀 다른 사정이 있긴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현금이 좀 생긴 게 있어서, 이건 되게 개인적인 사정 속에서 현금이 갑자기 생긴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사실 그러니까 현금 비중 줄이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 네,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좀 현금이 좀 약간 많이 갑자기 생겼고 요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지금 하나씩 주식을 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도 갑자기 현금이 좀 생기고 싶네. 이게 여러 가지 어떻게 딜을 하다 보니까 이 상황,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 요거와 관련해서 미국의 그 투자 대가들의 어떤 입장도 서로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당장 지금 금리 관련돼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좀 부정 쪽에 가까운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3-4% 기간에 그냥 계속 갇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노멀의 소위 말해 뉴노멀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금리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 인하가 못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기대하는 건 이제 계속 금리가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서 금리를 계속 내리는 걸 기대하는데, 이제 레이 달리오는 그렇게는 못 내릴 거다. 그리고 사실 좀 부정적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레미 그랜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건 사실 무슨 얘기냐면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자재 가격 높으면 물건 가격 올라가고, 물건 가격 올라가면 높은 금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2%대로 금리가 다시 낮아지는 시대가 단기적으로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부정적인 분들이 그건 다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에 뭔가 희망을 가질 만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들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한국은 약간은 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게, 일단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쫓아가니까 네. 미국 시장, 미국 증시는 너무 당연한데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기업들 좋아요. 네, 실적이. 3분기도 실적 잘 견고하고, 아니 오히려 실적이 살짝
그 작년 때 오히려 살짝 좀 출렁이는 느낌이었지 올해는 뭐 2분기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실적 너무 뭐 잘 나오고 있어서 뭐 일단은 그것만큼 좋은 요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뭐 중국도 사실 말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최근에 중국이 뭐 부동산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 중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못 올리니까 뭐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중국도 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시지만 중국은 정부가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서 중국을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결국은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기대를 가장 걸어볼 만한 거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뭐 당장은 뭐 반도체 공장 증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을 거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붙인다고 하거든요.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서 고객들한테 과금을 할 거다. 그렇게 PPT 그런 그 도구들에다가 해서 이제는 뭐 알아서 다 해준다며요. 네, 난 네. 그거 되게 편리할 것 같아. 네, PPT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힘드니까. 그렇죠. PPT 만들 때마다도 힘든데 이제 말만 하면 어느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포토샵이나 이제 그림 같은 거 툴 쓸 때도 이제 어떤 공간들은 내가 그냥 글로만 쓰면 알아서 그 공간을 알아서 정말 깔끔하게 딱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좀 시작이 되는 거 그리고 계속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을 이제 뭔가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좀 주목하고 그럼 또 증시가 좀 더 화답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엄청 좋은 건데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거 뭐 당뇨 비만 치료제 요즘에 엄청 요새 아주 핫해요. 진짜 한국도 그 핫하거든요.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촉발 좀 시킨 것 음.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비만 관련된 것들, 의료 관련된 것들 여전히 그런 건 이제 완전히 또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들은 전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네. 그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비만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우리 몸을 보고 아니 너가 무슨 비만이야 그쵸. 정상이지 그러니까 워낙 심각하잖아요 진짜 거기는. 서양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진짜 죽느냐 사느냐더라고. 그래서 그 비만 치료제 만드는 그 노보노디스크라는 그 회사 그 컨퍼런스 콜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게 거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게 물량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달라고 하는데 지금 물량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러겠지. 근데 우리도 사실 여름철만 되면은 과거 전통적으로 잘 되던 사업이 건강식품 다이어트. 네. 예, 이거 뭐 한참 맨날 신문기사 광고 나오면 다 여름에는 다 그거였으니까 분명히 시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그 투자자들로서 지금 이 8월, 9월 앞으로 이 하반기 어떤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투자를 아까 뭐 지금까지 약간 뉘앙스들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쪽에 가깝고 좋은 종목들 있으면 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혹시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 좀 불황에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모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된다. 방어주들? 네, 경기 방어주들을 그냥 주워 담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식음료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살짝 꼬우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명품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빅테크도 사실 불황에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니어서 사실 빅테크들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적도 받쳐주는 데다가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테마까지 어느 정도 섞인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들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하나 끊읍시다. 이거 뭐 머스크 저커버그 이거 뭐 하셔도 되고 제가 뭐 그 질문 있길래 저도 뭐 대략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 그럼 하나 한번 짧게 해볼까요? 네, 해보죠. 그냥 뭐 이거 너무 재미긴 한데 오늘 그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NS 상에서 그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아니 둘이 이번에 또 스레드 나오면서 뭐 서로 또 맞아요. 실갱이하고 전략적으로 자기들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케팅 근데, 때문에 그러는 건지. 네, 일단은 그 마케팅보다는 감정이 일단 훨씬 더 앞서 있긴 해요. 둘이 뭐 약간 인연이 있나요? 인연이 있죠. 예, 악연이 있어요? 악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2016년쯤에 그 페이스북이 인공위성을
이제 쏘려고 했어요. 음. 인공위성을 쏴서 이제 뭘 하려고 했냐면 페이스북이 하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무료 인터넷을 보급하겠다.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페이스북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래. 인공위성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그 쏴주는 회사, 인공위성 쏴주는 회사가 스페이스X잖아요. 그렇죠. 스페이스X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인공위성을 스페이스X에 이제 실어가지고 이 발사체 회사니까 발사를 딱 했는데 이제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서로 좀 뭐랄까 서로 좀 이렇게 아니 뭐 그러면 이건 스페이스X 책임 아닌가?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이제 계약할 때 다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이제 별로 좋게 보지 않았던 데다가 그 항상 그 일론 머스크가 저커버그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쟤는 뭐 인류에 기여한 것도 없고 뭐 너무 그냥 SNS 같은 거 만들어서 하고 있었다. 약간 별로 의미 없는 SNS였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데다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갈등이 심화된 게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그러면서 이 갈등이 더 심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원래 SNS를 하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테슬라나 뭐 스페이스X 같은 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트위터를 인수를 하니까 갑자기 SNS를 하는 사람이 됐고 그러면서 페이스북과 관련된 나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페이스북을 되게 안 좋게 말하고 그 페이스북을 또 탈퇴를 결국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이제 공격을 하다가 또 저커버그 그 서로 이제 실랑이 하다가 얼마 전에 이거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스레드라는 앱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지, 나왔지. 근데 이게 트위터랑 거의 똑같거든. 그 대놓고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대놓고 감정으로 트위터 만든 거다. 저격 앱이잖아. 그래서 뭐 서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제 지구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SNS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정상이네 일론 머스크는. 그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서로 막 주고 받았거든요. 이게 그 저커버그가 한 얘기인지 아니면 이제 그 스레드 팀에서 한 얘기인지는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서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돌려서 까다가 이제 저커버그가 먼저 도발을 한 거죠. 야, 우리 케이지 매치하자. 이 철창 안에서 한판. 그러게. 아니 근데 또 어떻게 둘이 비슷한가 봐. 그 뭐죠? 그 격투기. 그 네. 훈련을 또 각자 또 좋아해가지고 또 그걸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 사부도 같더만 보니까. 네, 뭐 겹칠 수도 있죠. 그 워낙 여러 명 하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제 그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가 물론 격투기는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다 물어보니까 다 레전드래요. 그러니까 격투기계의 최고 레전드들이 다 모여서 너 훈련하는 거 도와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와가지고 같이 이제 항상 인증샷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원래 주짓수 대회 나와서 주짓수. 네. 이제 그 주짓수 대회 나와서 이제 우승을 했죠. 아마 대회이긴 한데 우승을 했고 근데 사실 그 우승이 조금은 애매한 게 2명이 나온 대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주짓수 대회가 그 같은 연차끼리 붙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지역의 아주 작은 대회니까 뭐 몇 명 나왔겠어요. 그래서 2명 나와서 한 건데 그래도 이제 영상 나온 거나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격투기 좀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정도 하면은 잘하는 거냐. 근데 생각보다 잘한다. 이 정도면. 아마추어 쪽 꽤나 진지하게 했다. 이렇게 제가 평을 들었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아직 제가 그 격투 영상을 보지는 못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되게 열심히 훈련하는 사진은 나왔는데 훈련하는 건 나왔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서로 매치하자 해가지고 뭐 정한 것 같은데 서로 하기로. 그게 원래 이제 26일 날 붙자 8월 26일 날 와 이번 달이네. 네네 이제 붙자라고 그 저커버그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일단 잠깐만 나 MRI 좀 한번 찍어보고. 그러니까 나 오늘 봤는데 목에 뭐 그 수술 받아야 된다. 네네네 목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내가 메디컬 체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라고 일론 머스크가 살짝 이렇게 쫄렸네. 발을 뺐는데 참고로 이 목 다친 게 엄청 옛날에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뭐 비겁한 변명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목 다친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고 사실 처음에 이거 싸운다는 얘기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 지인들이 목 때문에 이거 일론 머스크 격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원래 고질적으로 좀 목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메디컬 체크를 받아보고 격투가 진행돼도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주짓수를 할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계속 훈련받고. 그쵸, 뭐 그거는 이제 그 되게 조심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목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주짓수 보니까 뭐 거의 기술이가 목 꺾기 아니면 다리 꺾기, 손 꺾기잖아. 그러니까요. 막 장난 아니어서. 그리고 또 뭐 주짓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뭐죠? 그 입식 타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서 이렇게 때리는 것도 이제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갑자기 그 저희 채널에서 갑자기- 한국의 재벌들하고는 확실히 달라. 그래서 너무 약간 저는 좀 그래도 재밌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유쾌해서 저는 또 그게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진 않더라고요. 아니 나는 근데 둘이 서로 감정이 어떻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라이벌이 있다는 게 서로 비교하고 하면서 마케팅의 효과는 상당히 크게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앱에서 생중계 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 이제 X라고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트위터에서 중계한다고 하는 거고 이제 저커버그는 야 거기 말고 여기서 해야지 왜 딴 데서 하나 막 그러면서 그렇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숫자가 우리가 더 많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마케팅,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저는 윈윈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윈윈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좀 실제로 좀 했으면 개인적인 바람은 있는데 실제로 재밌을 정말 것 같아. 그러면 이루어질지. 이거 시청률 대박이지. 시청률은 뭐 저는 역대 최고 시청률일 것 같고 뭐 어차피 번 돈 다 기부하실 것이고 뭐 역대 최고 시청률 나오겠죠.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허세 있는 사람이 약간 왜 밥맛 없잖아. 네.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허세는 참 재밌어. 일단 뭐 엄청난 기업들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렇지. 저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단 인정해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겠지. 맞아요. 마음속에서 저는 뭐 형님 하고. 그들의 허세가 뭐 아니 저는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허세 부리는 거는 저는 그냥 인정이거든요. 그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어찌 보면 두 사람은 가장 큰 어쨌든 성과를 거둔 사람들인데 뭐 허세 뭐 죽을 때까지 허세 부리셔도 인정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X로 바꿨잖아요. 네. 트위터. 이거 네. 가지고 참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트위터라는 그 브랜드 때문에 광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X로 바꾸면 낯설잖아. 그렇죠. 뭐 그런 건 있죠. 근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전 다른 정책들은 되게 좋아하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트위터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처럼 트위터의 인플루언서들도 어느 정도 돈을 이제 광고비나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멤버십이나 아니면 이제 그 스레드에 나온 그 트위터 글에 나오는 광고를 이제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게 그런 거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굳이 이제 X로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론 머스크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그렇지. 뭐 이제까지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인데 네. 남들이 뭐라 한다고. 저 X 매니아요. 그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스페이스 X. 네, 스페이스도 X지. 옛날에도 그 X닷컴이거나 그랬잖아. 옛날에 했던 그 회사도 그 근데 좀 멋있긴 해. 간지가 있어 X가. 네, 약간 X 그쵸. 간지가 좀. 디자인만 잘하면. 네. 네,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 정말 시합이 성사가 된다면 세계의 대결일 거예요, 진짜.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러면 꼭 좀 봤으면 좋겠네. 근데 다만 이제 둘 다 다치지는 그러니까 뭐 약간 다칠 수 있겠지만 두 분 다 몸은 좀 멀쩡하셨으면 좋겠다. 두 분의 팬으로서. 저 주가가 움직일 거라, 주가가 흔들릴 거라고. 몸 다치면은 주가가 확 빠질 거야. 그러니까요. 뭔가 어쨌든 치명적인 건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아주 유쾌한 그런 경기가 있고 또 끝나고 막 서로 막 포옹하고 막 이런 거 하면 되게 너무 그럼 보기 좋지 않을까? 너무 뻔하잖아. 너무 뻔한가요? 그래지. 에이씨, 그러고 억울한 듯이. 그러고 그러고 나가야 이 편이 기다리거든. 그렇구나. 보복전.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단태 대표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